남북대화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획기적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 3인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고 2차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번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반면 북한이 최고위급 인사의 방안을 결행한 것은 남북대화 재개 및 교류협력을 위한 그들 표현대로의 통큰 결단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 흥병서 총정치국장 등의 방안에 대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한 죄송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고위급 회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명한 것은 당연하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다 진전된 발언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급 회담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북한도 이번 방한 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 남북대화 국면을 주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박 대통령이 바라는 남북대화의 정례화의 최종 종착점은 남북 정상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만난 북한 대표단에게 남북예술단 교류를 포함한 사회민간 부문의 교류 협력을 제안했고 최룡의 노동당 비서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차 고위급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에서부터 이산가족 상봉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평창올림픽 준비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5회 연속 종합 2위에 위대한 성과를 이룬 대한민국 선수단의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수고하신 인천 시민과 무대 뒤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이 함께 대회를 마무리한 것은 45억 아시아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대회를 큰 불상사 없이 마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이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대회 이틀 만에 성화가 꺼지고 경기 중에 정전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을 넘긴 도시락이 지급되고 경기장에 설비가 승패에 영향을 준다는 항의가 있더니 급기야 통역 요원이 부족해 금메달리스트가 통역을 직접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국제대회를 치렀다는 경험을 무색하게 만든 대회 운영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많은 국제대회를 치렀다는 경험을 무색하게 만든 대회 운영에
치명적 실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시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도 심각한 문제로 남았습니다. 인천시는 주경기장 등 17개 경기장 건설에 총 1조 7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 1조 2,500억 원은 시비로 마련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하루 이자만 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드러난 운영 재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도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 관련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일부 당헌을 개정하였다. 첫째, 당헌 부칙 제5조를 삭제하였는데 당헌 부칙 제5조는 차기 정기대의원 대회를 3월 26일에서 5월 26일 사이에 개최키로 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정기전당대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당헌 부칙 제6조 1항을 삭제하였는 바 이는 공동대표 체제 해소에 따른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 사무총장 및 정책위 의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총 39명으로 당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창당하면서 창당일이 3월 26일이었습니다. 1년이 되는 날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고 그 기간을 2달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당원 부칙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3월 26일에서 5월 26일 사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1월 말쯤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원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히 전당대회를 앞당긴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1월 전당대회 주장도 있는 만큼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칙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원 부칙 제6조 1항은 지난번 창당하면서 김한길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 체제의 당원 부칙입니다. 그래서 공동대표 체제가 해소됨에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무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최고위원회 그리고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원 개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당무위원회가 구성돼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대의성을 높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